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뇌생 사건을 접수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통장 거래 내역서인데요. 근데 이 통장 거래 내역서는 내 주거래은행 통장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든 통장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야 되는지, 또 제출한다고 할 경우에 통장 내역의 기간은 1년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2년치까지 필요한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본인의 관할 법원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청주법원 같은 대부분의 법원은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서만을 요구하고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조회 내역상 활동성 계좌 내역만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춘천지방법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개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또 통장 거래 내역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 전체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과 춘천법원이 통장 내역을 좀 더 꼼꼼하고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금융자료를 제출할 때 도표로 정리해서 소명해야 하는 고액 입출금 액수도 법원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요. 대부분의 법원은 통장 거래 내역서에 입출금 금액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 이상 입출금한 내역을 별도의 도표로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근데 대전지방법원은 좀 더 촘촘하게 30만 원을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0만 원을 기준으로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어쨌든 이 통장 거래 내역서는 대부분 법원이 1년이고요. 까다롭다는 법원이라고 해도 2년치 거래 내역을 요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은 어떨까요? 도박 채무는 법원에서 탕감을 쉽게 허용해 주지 않는 채무인데요. 만약에 대출을 받은 지 한 3년쯤 경과가 되었으면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도박이나 주식 같은 투기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1년이나 2년치 통장 거래 내역에 나오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떨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무에서는 다소 오래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규모가 채무자의 소득에 비해서 이례적이거나 또 대출이 발생한 시점 어떤 특정 시점에 이 대출들이 몰려 있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한두 달 사이에 대출이 몰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법원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보정을 내는데요. 다만 법원에서 보정을 낸다 하더라도 통장 거래 내역서를 몇 년 전 것까지 전부 다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고요. 채권자 목록상 채권번호 몇 번 채권의 사용 내역을 소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정을 냅니다. 그러니까 만약 채권번호 2번 대출이 국민은행에서 3년 전에 4천만 원을 받은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출의 사용처가 의심스러울 경우에 법원에서 2번 채권의 사용처를 소명하시오 하는 보정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3년 전에 대출받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즈음에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3년 전의 대출과 그 대출금을 사용한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 내역을 2년치만 요구한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 있는데요. 개뇌생을 신청할 때 통장에 밝히고 싶지 않은 거래 내역이 있을 텐데 그 거래 내역만 쏙 빼고 나머지 통장만 제출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조회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제출해야 되니까 일부만 빼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미리 법률사무소에서 조언을 구해서 통장 거래 내역 정리를 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뇌생을 신청할 때 필수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통장 내역과 관련해서 3년 전의 대출금 사용처도 밝혀야 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